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민족주의의 확산에 의해서 독일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따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대다수가 에스파냐와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이러한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대다수의 남아메리카는 바로 이 에스파냐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던 거죠. 물론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에스파냐와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다인종 그리고 다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민족 구성을 보면 백인과 그리고 원주민과 그리고 흑인으로 구성된 다인종사였죠. 그리고 바로 이 백인과 원주민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메스티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흑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삼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백인과 그리고 흑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소녀를 물라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상위 귀족을 형성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백인들이 되겠죠. 근데 백인들도 다시금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토에서 태어난 이러한 백인들을 페닌슐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러한 백인을 크리오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할 필요성이 있냐면 바로 이 크리오요에게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즉 대다수의 권력은 본토에서 태어난 백인인 페닌슐라르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본국에서의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서 점차 차별을 받고 있던 크리오요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이 남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하게 되었던 그런 세력이 바로 이 크리오요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독립을 이룬 나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독립을 쟁취했던 것은 아메리카에서 바로 아이티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티를 갖다가 살펴보면,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1791년에서 1804년에 걸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아니라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독립한 나라가 바로 이 아이티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특히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자 이때 상당히 프랑스 본국 자체가 혼란스러웠겠죠. 이때를 이용해서 바로 흑인 지도자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4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이티에 있던 원주민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흑인 공화국이 수립되느냐? 원주민은 대다수가 이때 전염병과 그리고 가혹한 노동 착취에 말미암아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흑인들을 노예 착취화시켰던 거죠.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흑인들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수립되고, 한편으로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했던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체크해 두어야 될 것은, 이 아이티의 독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빈 체제라든지 그리고 멀로 선언이라든지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프랑스가 혼란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 한번 살펴보면, 대다수의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했던 나라는 에스파냐라고 했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만 포르투갈이 식민지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에스파냐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가? 지금 보시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게 되고 이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드디어 1810년부터 1825년간에 걸쳐서 미국 독립혁명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폴레옹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나서 유럽에서 빈 체제가 수립됐다고 했죠. 이 빈 체제가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멀로 선언을 발표해서 유럽의 아메리카 간섭에 대한 금지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영국이나 멀로 선언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이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리오요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부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시몬 볼리바르가 되는데 이 볼리바르에 의해서 180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1800년대 초부터 독립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까지 이 외의 나라들까지 독립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이후 이 볼리바르는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메리카 합중국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볼리바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남아메리카의 이쪽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 지역은 다시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남부 지역의 통일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마르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그리고 페루 등이 역시 독립을 이끌게 되고 원래 이렇게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통일의 움직임도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이 볼리바르가 원했던 정치 체제가 주로 공화정을 주장했고 그리고 남부의 산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끝내 이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로 다시금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보실 때는 역시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리바르와 그리고 산마르틴에 의해서 각각 북부와 남부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821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역시 인물 2명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달고 신부 그리고 한 명이 모넬로스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물론 이 두 분 다 총살로 돌아가시게 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해서 끝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이티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던 나라 대표적인 인물로는 투생 루베르티르가 있더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리오요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북부에서는 볼리바르 남부에서는 산마르틴에 의해서 독립이 쟁취되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달고 신부와 모넬로스 신부라는 분이 계셔서 이분들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후 이렇게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 독립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끝내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주로 크리오요가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크리오요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기존 질서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의 많은 세력가들이 국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한 독재 정권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내란이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또 한 가지, 몰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다시피 외세의 간섭이 상당히 심합니다. 외세의 개입이 심했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